네, 11월 12일의 경기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마무리됐던 조금은 특별했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경기 결과 이기든 지든 간에 뭔가 좀 관심이 온갖 수능에 쏠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관심밖의 하루 어떤 내용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경기 분석해 보시죠.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수자문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변에 혹시 수능 본 학생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시장에 좀 더 집중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시장에 집중했는데 다른 참여자들은 별로 시장에 그쵸? 집중 안 한 것 같은. 오늘 거래량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뭐 만기일이긴 한데 만기일 효과는 뭐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별 시장에서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이 만기냐, 외국인은 아 파는구나, 기관은 아 코스닥 많이 사는구나. 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고 뭐 그래도 뭐 이런 장에서 그래도 좀 뭔가 좀 집중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반대로 또 막판에 또 무너진 종목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지수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땐 금리 인상 전까지는 아마 이 행보가 당분간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래소는 뭐 그런 것 같고 그 거래 대금이 만약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 하루짜리 그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뭐 엘렌 의장 뭐 발언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거래가 죽었다고 하면 뭐 괜찮겠죠. 근데 이 거래 대금 역전된 게 상당히 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2000년도 IT 버블 이후로는 처음이지 않나. 이따 또 종가 끝나고 또 봐야 네, 되겠는데요. 맞아요. 네. 만약 2000년 IT 버블 이후로 처음으로 역전되는 거고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죠. 코스닥이 더 거래대금이 많고 막 이럴지는 모르는데 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경고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섹터의 버블을 시장이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오는 제조업 지수나 뭐 서비스업 지수 움직임 봤을 때는 서비스업 하는 종사자들은 경기가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조업자들은 다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대세가 지금 서비스로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데 서비스업만 가지고 글로벌 경기가 갈 수 있겠냐 뭐 그런 거 하고요. 최근에 아마존이 그 우리나라 쿠팡 같은 그런 네. 서비스를 포기를 아니 쿠팡이란다 그 공동구매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옥션 같은 거요? 아니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소셜 커머스? 예, 소셜 커머스를 네. 접었다고 그랬고 또 오프라인에 매장을 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인지 좀 뭐 고민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네. 오늘 경기 좀 관심이 적었다, 거래가 환산했다,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선수들은 어땠을까요? 활약상 함께 정리해 보시죠. 라인업 공개합니다. 네, 1번 타자는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2번 셀트리온, 3번 마니커가 차지했고요. 4번 타자 LG전자입니다. 5번은 메디포스트, 6번 카카오, 7번 에임하이, 8번은 한섬이고요. 마지막 9번 타자 포스코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수들 구성이 좀 됐는데요. 사실은 좀 무명 선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마이가 오늘 홈런 치면서 라인업에 처음으로 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타자 포스코가 좀 뭔가 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느낌인데요. 악재 만나면서 2%대 하락 마감하면서 라인업 가운데 홀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좀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뭐 아무래도 한미약품 효과가 여전히 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2의 이제 한미약품이 무엇이냐. 맞아요. 이런 그 찾기가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뭐 똑같은 종목이 또 나올지는 뭐 저도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뭐 가장 확실한 거는 당분간 한미약품의 이전 같은 어떤 기술 이전 소식이 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뭔가 그 예상되었던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효과가 다른 제약 바이오주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한올 바이오 파마라든가 그리고 오늘 세트리온 이제 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은 아니지만 유럽 진출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 대한 뭐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라인업에 올라와 있는 제약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코스닥에 있는 뭐 메디톡스라든가 네. 아니면 뭐 바이로메드라든가 뭐 그 이외에 뭐
다른 이제 그 바이오주가 아니라고 해도 뭐 네. 휴메딕스를 포함한 이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의 움직임은 상당히 네. 그래도 연료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머지 상승 종목군 중에서는 글쎄 좀 그 뭔가 지난 분기까지 안 좋다가 그래도 좀 이제 햇빛을 볼 만한 기업군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햇빛이라기보단 뭐랄까요 좀 그 서광이 비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하고 카카오가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도 부진한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비교적 괜찮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가 돼서 뭐 사실 이익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네. 뭐 나중에 이제 지금 신규 진출하는 게 좋아지면 훨씬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네. 뭐 이렇게 업종으로 그룹핑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뭐 바이오는 또 그 나름대로 재료가 있는 거고 그래도 또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L전자나 카카오가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좀 올라오지 네. 않았나 보여집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예, 4번 LG전자 오랜만에 또 다시 들어왔네요. 네. 4번 타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바이오 제약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잘했는데요. 네. 뭐 6번 정도. 얘가 시총이 좀 되게 크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뭐 계속 뭐 약세권인데. 포스코는 왜 내린 거예요? 예. 그 검찰 수사 관련해서 네, 소식이 다시 한번 좀 근데 이제 불거지면서 그 어제 네. 저도 뉴스를 아는데 네네. 그 결론이 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대검 중수부가 나선 거 치고는 뭐 네. 결과물이 이게 뭐냐라는 식의 논조로 어제 뉴스를 제가 본 것 저는 그 같은데 뉴스도 못 봤는데. 뉴스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결과 뭐 마무리 지었다고 했는데 음. 뭐 예를 들어서 건덕지가 없다. 뭐 네. 더 캐냈어야 할 것 같은데 캐낸 게 없다라는 식으로 뉴스 나왔는데 네. 주가가 오늘 왜 빠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도 잠깐 했거든요. 모든 이슈는 다 코에 네.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근데 귀걸인 그냥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많이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가는 많이 아까 뭐 아주 중앙 많이 쪽이 다 오늘 안 팔더라고요. 좋지 않았나요? 벌써 고려, 다안 좋았어요. 현대제철도. 네. 네. 어제 중국 지표 안 좋아서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뉴스 때문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사실 이 라인업 가운데 LG전자가 오늘 종가가 이렇게 형성된지 새삼 놀랐습니다. 5%나 올랐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또 우연치 않게 장중에 또 저희가 L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잠깐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내용은 이제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S증권사에서 L전자 그 3분기 실적 보고 나서 목표 주가가 5만 원이 채 안 됐어요. 4만 얼마를 제시했더라고요. 근데 그 증권사가 유독 요즘에 좀 보면 되게 그 좀 독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좋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는지 삼성증권이죠? 예, 네. 그 중국 시장 팔아라 하고 얼마 했던, 전에 한미약품도 한미약품도 그쪽이잖아요. 그랬는데 뭐 아니 한미약품은 그래도 좀 네. 주가가 높았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얘네는 사실 주가도 그동안에 내린 게 어마어마한데 네. 뭐 사실상 다른 증권사는 대부분 그래도 유지하거나 좀 더 올렸거든요. 조만간에 예. LG에서 증권사 인수하겠네요. 예. 어쨌든 그 저는 L전자를 뭐 사실 내년도에는 좀 새로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네. 합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저는 반영이 될 거라 보고요. 다만 이제 뭐 4분기에 앞에 와 있는 4분기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아질 거냐로 보면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3분기랑 비슷한 수준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자동차 뭐 전동 모터를 포함해서 네. 전기차 부품 쪽에 들어가는 부품의 어떤 성장률이 내년도 어떻게 나올 거냐가 가장 제가 볼 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워낙에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률이 내년도 이후에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쉐보레에서 GM에서 나오는 뭐 볼트라고 하는 전기차가 과연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이냐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보이는데 뭐 몇몇 증권사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전했지만 최근 한 11월 달 들어서서 L전자 사들인 거 보니까 뭐 거의 기관이 독식하다시피 주식을 끌어모으고 있어서 네. 뭐 향후에도 좀 전망은 좀 밝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 의원님 그리고 간략하게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방송 전에 L전자 테레비요? 네, TV 잘 팔릴 것 같다 뭐 이런 분석 있다며요. 예. 그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뭐 LCD랑 OLED가 단가가 뭐 원가 경쟁력이 생겼다고 OLED가 뭐 그렇게 되면 금방 뭐 OLED로 탁 확산되면 LG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 그 전기차 모멘텀 자꾸 이야기할 때 저는 생각나는 게 그 모터 하면 네네. 계양전기라는 회사도 생각나고요. 아. 그 드릴 만드는 거기도 하거든요, 모터를. 그리고 네. 선풍기 하면 뭐 신일, 신일산업. 한일 막 생각나잖아요. 네네. 신일 산업도 그렇죠. 선풍기 같은 데다 모터만 네, 들어가요. 모터만 거기는 몇십 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힘을
선풍기 조금만 날개 돌리는 거랑 뭐 이렇게 큰 거랑 좀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네. 해왔던 일이 못하니까 뭐 삼립식 샘표 같은 것도 간장만 몇십 년 해가지고 그렇게 대박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풍기 쪽도 한번 좀 뭔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 보시면 같아요. 안 될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예, 잠깐 좀 또 삼천포로 갔다 왔으니까 네, 본류에 네. 또 아니, 근데 합류를 뭐 해야죠. 시즌 자체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어지면서 네. 뭐 연말 소비 시즌으로 가니까 뭐 사실 TV 쪽이 조금 잘 팔리는 쪽으로 보게 되면 네네. L전자가 백색가전 쪽은 뭐 제가 그쵸, 정확한 강자죠. 그 뭐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보다 좀 낫지 않나요? L전자가? 뭐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가전 쪽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졌을 때 연말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네. 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는 허위원님의 관심 선수 보겠습니다. 누군가요? 예, 저 한울 바이오파마. 네, 오늘 1번 타자였는데요. 약간은 아쉬웠어요. 경기 결과만 보면. 네네네. 일단 내용으로 보면 네. 이 파이프라인이 좀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 상으로 봐서는 이게 뭐 막 그 이쁘게 안 해놨는데 그 IR을 월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여의도에서 했었나?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안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미국 쪽 금리 나오고 나서 또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저 그림으로 잘 나가네요. 저 그림이거든요. 이 보시면 바이오 신약에 뭐 한 네. 두 개 있고요. 요즘 한미가 많이 수출했던 게 저런 거죠. 바이오 신약 쪽. 그리고 기능성 복합 신약. 네.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파이프라인이 저렇게 저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뭐 밸류상으로 PBR이 한 20배 다 돼간다 이런 쪽도 약간 무섭기는 하고요. 그리고 네. 적자 기업이고 뭐 그 결손금이 좀 쌓여 있고. 근데 지분을 보니까 뭐 유한양행도 한 9% 들고 있고 또 대웅제약 여기를 인수한 거 맞죠? 대웅이 맞아요. 인수해서 네. 이제 최대 주주일 거고 삼자재정 납입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보면 뭐 펩트론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밸류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다. 뭐 이런 거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오늘 강했던 제약바이오주들도 상당히 많았고 네, 파이프라인 가진 종목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좀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이. 특별하게는 없어요. 그냥 일단 이렇게 좀 있고 그 주가 흐름에서도 네.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시총이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요. 요즘에 좀 뭐 큰 거 못 움직이면 한 번씩은 올려주시고. 네. 근데 후장으로 가면서 좀 많이 끝나서 오후장에서 좀 밀려서 그렇죠. 마감돼가지고. 윗골이 달았죠. 네. 네, 약간 찝찝한 건 또 있습니다. 네. 예. 네, 저희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 나온 김에 또 오늘 시장에서 이슈 많았던 선수 2번 타자 셀트리온도 좀 볼까요? 뭐 주가가 사실 어제도 마감 무렵에 소식이 이제 미리 나왔고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밤에 나온 게 아니라 어제 종가 무렵에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어제 장중 고가로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그 뉴스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증권가의 호평, 뭐 목표 주가 뭐 11만 원대, 12만 원대 상향 조정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갭 상승을 좀 주긴 했는데 조금 종가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한 유럽 성공 가능성이 높게 형성이 되면서 기존의 램시만에 이은 또 이제 그 진출 약이 생기면서 뭔가 좀 위상이 증가할 거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삼성바이오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좀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단독으로 좀 나왔던 건데 뭐 원래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그 거래소에서 많이 설득을 한대요. 요새 가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상장하자. 그 상장 예상 금액이 지금 한 11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보다 좀 많아요. 들어오면 무조건 1위예요. 그러니까 일위네. 양대 네. 시장 하나씩 삼성이 네. 지고 가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또 제약이라든가 바이오주 쪽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면 뭐 1, 2위가 완전히 지금 제약 바이오가 그러면 선점을 해버리는 것이니까 아마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럼 저는 늘 이렇게 같은 동종업체 상장할 때마다 궁금한 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같은 포트 내에서 같은 업종 내에서 리밸런싱이 일어나면은 또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회사 측에서는 수급적인 부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건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건 진짜.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뭐 예전에 언젠가 그 롯데 쇼핑 들어올 땐가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랑 현대백화점 비중 줄이고 그쪽 거 사들이기 그쵸. 위해서 미리
자금 마련이라고 이제 네. 팔아치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뭐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뭐 규모 자체가 워낙에 좀 크고 근데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은 그래도 뭐 상위 한 50개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주를 뭐 이거 많이 팔아봐야 사실 뭐 삼성그룹 바이오주 사는 거 자체가 자금 대기가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네. 셀트리온급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시총 자체가 뭐 한 4조 5조 대가 그쵸. 돼야 네네. 좀 아주 높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꼭 삼성에 들어온다고 해서 아마 뭐 다른 거를 팔고 산다 이건 아닐 것 같고 오히려 바이오 섹터에 대한 위상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급 면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선수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MVP 어떤 선수에게 주실까요? 네, 오늘은 뭐 당연히 LG전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도 좋았고 끝도 좋았습니다. LG전자 5.19% 상승하면서 54,70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내일 경기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일단 지수는 뭐 사실 그냥 그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래쪽으로 한 1950까지 그냥 열어놓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가도 별 이상 없겠다 싶어요. 왜요? 그 정도는 그냥 뭐 하나 터져도 그냥 간단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뭐 아래쪽으로 이 정도까지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상단이 안 열리면은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는 것이 네. 뭐 지금의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진다 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위아래가 열려 있는데 뭐 아래쪽 내려가면은 제가 볼 땐 지금 기관이 거의 그 2,000선 이하에서도 많이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서 크게 두렵진 않은데 결국엔 올라가도 갈 자리가 없으면은 자꾸 움츠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의 뭐 양대 시장에 모두 좀 딜레마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뭐 지수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뭐 실적이라든가 개별 종목군들 또한 이제 모멘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약간의 지수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추세를 보려면 뭐 결국엔 12월물에 대해서 누적 매수를 왕창 해놓고 있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을 지수 방향성에 조금 대입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지금은 뭐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발표 아직 진행 중이지만 뭐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4분기 실적과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엔소프트고요. 두 번째는 S-오일, 세 번째는 JW 중해제약입니다. 종목들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네요. 먼저 게임주 NC소프트 네.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다른 게임사 뭐 거의 지금 추풍낙엽이죠. 컴투스, 뭐 게임빌, 뭐 흑자나 적자나 규모도 작고 NC는 이제 뭐 블록딜도 끝났고요. 그리고 3분기 부진한 실적에 약간 부진한 실적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탄력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로 봤을 때 뭐 3분기가 한 500억대, 505억, 51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 최대치가 지금 한 980억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도 거의 뭐 8, 90% 가까운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거 전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 연초에 이제 발매가 되는 새로운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될 것이고 네. 또한 12월 달에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따라서 기관이라든가 메이저 쪽의 수급 자체가 좀 안전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오늘 네. 지스타 개막했대요. 그런데 네. 그래서 게임주를 보니까 영 찬밥, 너무 찬밥 신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기스타 같은 재료로 게임주가 움직이지는 않을 그래요? 것 같아요. 예. 네, 이어서 S홀도 보겠습니다. 네, S-오일 오늘 한 3% 올랐는데 뭐 쉽게 생각해서 3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200억도 안 나왔는데요. 4분기에 한 2천억 나온대요. 유가가 오르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상되려고 하는 타이밍이 가까워질수록 뭐 달러화는 더 강세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유가를 조금 밀어 올릴 수 있는 뭐 사실 여기서 유가가 내년 50불, 60불 갑니다라고 해서 정유주 사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쳐도 어차피 아주 안 좋았던 3분기에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가 빠질 때 정유업종이나 이런 거 사두는 거는 제가 볼 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보여지고요. 마지막 종목 JW 중해제약은 뭐 사실 다른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업종과 마찬가지로 한미약품 이후에 뭐 2번 타자가 뭐냐, 3번 타자가 뭐냐 막 뽑고 있잖아요. 뭐 코롱생명과학이다, 뭐 인트론 바이오다,
뭐 아니면 뭐 메디톡스다 많이 뽑고 있는데 뭐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제약주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공략을 한번 해봄직한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또 내일장의 클린업 트리오를 저희가 예상해 봤습니다. NC소프트, S51 그리고 JW 중해제약 있었습니다. 허위한 도움님도 마지막으로 네. 내일장 준비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좀 조언만 해주신다면요. 아, 내일장은요? 내일장은 내일 아침에 준비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내일 아침에 명언이네, 허위한님이 명언. 아니, 농담이고요. 일단 뭐 아까 전문가님 생각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네. 뭐 크게 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최근 장세의 문제점이 왠지 모를 불안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또 시장은 가장 또 싫어하고,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항상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답답한 것은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위아래가 정확하게 딱 나와 있으면 그냥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죠. 실전에서 또 종목이라는 게 또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지수로는 그럴 수 있어도 항상 모든 상단 하단에서 똑같은 종목이 움직여서 지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어려움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살짝 예고편 보셨고요. 내일 경기 잘 준비해 보실 분들은 8시 30분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해서 좀 더 꼼꼼하게 또 허위원님과 함께 또 여러분의 전문가들이 전략 세워드릴 겁니다. 오늘은 1시간 더 늦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일은요, 정상적으로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